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에서 무릎 관절을 보고 있는 박준구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골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골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면 위 링크에서 한번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시간으로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 원장님, 병원에 가면 무릎에 염증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염증이란 뭔가요? 무릎에 물이 차면 빼야 되나요? 물을 뽑으면 만성이 돼서 계속 찬다고 뽑지 말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PD님, 이전 시간 복습. 혹시 연골 두께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4mm 정도였나요? 네, 일반적으로 연골 두께는 2에서 3mm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얇죠. 우리가 하루 종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고 체중을 딛고 걷게 되면 연골의 끝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닳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 몸은 연골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연골의 뼈대인 콜라겐과 당 단백을 만들어서 그 두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인 활액막에서 흡사 자동차 엔진의 엔진 오일과 같은 윤활유인 관절액을 만들어서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이 관절 윤활액의 주된 성분입니다. PD님, 그럼 무릎에는 관절액이 몇 cc나 있을까요? 한 10cc 정도 있을까요? 일단 10cc는 너무 많고요. 정상은 1에서 2cc 정도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관절면을 코팅할 정도로 아주 소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5cc 주사기 정도로 뺄 양이라고 하면 증가된 상태라고 봅니다. 무릎에 물이 찬다는 이야기가 이 관절액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 물이 차는 걸까요? 하지만 그 전에 무릎에 염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연골을 튼튼하게 만들고 아껴서 잘 써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많이 쓰게 되면 연골은 닳게 되고 연골 세포도 노화가 되고, 또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연골 세포도 재생되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두께가 점차 얇아지게 됩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죠. 연골이 닳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연골 조각들이 관절 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인 활액막에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들이 이러한 미세한 연골 조각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정상적으로는 그 양이 미미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릎을 많이 쓰고 나이가 들어 연골이 약해지게 되면 연골이 닳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연골 조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과다하게 발생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염증 물질이 관절막의 활액막을 자극해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관절 주머니에서 관절액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 때문에 무릎에 물이 차고 열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골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연골에 상처가 나고 닳아도 우리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연골이 닳고 이상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연골 주머니에는 연골과 달리 신경이 있기 때문에 무릎에 물이 차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 우리가 그때서야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무릎이 아파서 오시면 저는 그전까지는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멀쩡하게 잘 썼어요 라고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즉, 이러한 염증이나 물이 차는 과정은 무릎이 우리한테 지금 무릎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염증 물질이 정상적인 연골세포, 연골을 보호해주는 연골판, 관절 내의 인대 등을 같이 망가뜨려 염증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무릎 안에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을 보호해주는 연골판이나 인대가 손상되어도 비슷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겨서 관절이 붓고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관절이 붓고 통증이 있으면 무릎을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관절 연골이나 관절의 구조물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해줘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소염 진통제나 주사 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보통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면 진통제라고만 생각해서 내성이 생긴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흔히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는 영어로 논스테로이드 안티인플라마토리 드러그, 줄여서 NSAID라고 하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입니다. 원래 영어 이름에는 진통이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염증을 줄여줘서 2차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소염 진통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환자분들께서 흔히 생각하시는 진통제는 통증을 느끼는 것 자체를 못 느끼게 하는 계통의 약들이라 이와는 전혀 다른 약이죠. 그래서 무릎이 붓고 물이 차고 염증이 있을 때는 일정 기간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면 주사 치료 등을 해볼 수 있는데, 연골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서 연골의 마모를 줄여주는 윤활 주사인 연골 주사나 항염증 작용이 있는 DNA 주사라고 하는 PDRN 주사, 간혹 아주 심한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소량 단기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물은 안 빼는 게 좋나요? 물을 빼는 것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물만 빼는 것이 안 좋은 것입니다. 물이 많이 차 있으면 그 자체로 빵빵하고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때는 물을 빼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만 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물을 빼는 경우에는 보통 물이 많이 차 있는 경우에 주사 치료를 하는 김에 뽑아줄 수 있습니다. 보통 물을 빼면 다시 찬다고 빼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을 빼서 다시 찬 것이 아니라 염증의 치료는 하지 않고 그 원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만 뺐기 때문에 다시 찬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물이 찰 때마다 자주 물을 뽑게 되면 오히려 바늘을 자주 찔러서 생기는 감염의 위험성만 올라가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염증 반응이 생겼다는 것은 관절 연골이나 관절 내 구조물이 뭔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연골이나 연골판의 한계 이상으로 무릎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연골 자체가 약해진 것일 수도 있고, 과도한 체중이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한 외상일 수도 있고, 다리 형태가 원래 휘어 있어서 체중이 한쪽으로 쏠려서일 수도 있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판이 찢어져서 연골에 충격이 많이 가게 되는 상황들,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원인을 찾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관절은 계속 붓고 아프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이러한 원인을 찾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통증 치료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는 남아있는 연골의 두께보다도 염증 반응이 얼마나 심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 두께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나이가 들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중간에 뭔가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한 번씩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됩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연골판과 같은 무릎 관절 내 구조물이 손상되었다든지 하면 갑자기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심하게 아프게 되는 것이죠. 이 급성 염증 반응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도 호전이 되긴 합니다. 다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길어지고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급성 염증 반응이 지나가면 통증은 많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점차 연골 두께가 줄어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계속 아픈 것은 아닙니다. 70세, 80세에 3, 4단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라도 이렇게 붓기가 없고 크게 염증 반응이 없다고 하면 안 아프게 1시간 정도도 걸으실 수 있는 거고, 반면에 40대, 50대에 1, 2단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라도 염증 반응이 심하면 관절이 붓고 아파서 5분도 걷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 염증 반응이 지나가면 환자분들은 이제 다 나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점차 진행하는 병으로 관리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간증 통증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무릎에 물이 찬 건 염증의 결과입니다. 염증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찰 수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줄여줘서 통증을 가라앉힌 다음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고, 그래야 다시 붓지 않고 물이 차지 않게 되어 우리의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라 병원 박중구였습니다.